오프닝의 도입부 장면부터 수능 금지곡의 향기를 마구마구 내뿜는 이 애니메이션의 이름은 완다 오벌 연더로 한국판의 정식 제목은 완다가 간다이며 우주에 펼쳐진 무식하게 넓은 은하계를 방황하는 여행자들의 일상을 보여준다. 뭔가 초창기 카툰 네트워크의 개성을 한 트럭 들이부어버린 작화를 보여주는 완다가 간다는 공상과학을 주제로 한 SF 영화처럼 다소 무거운 우주전쟁 속의 희극을 다루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진짜 유령처럼 종영한 니켈로디언의 데니 팬텀이나 주인공들이 우주전쟁이 많이 무서웠는지 허겁지겁 종영된 디즈니의 완다가 간다에 애착이 많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은 든든한 디즈니 XD에서 방영하여 캐릭터들을 감정에 빗댄 모습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 제작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갑작스럽게 종영되어 카툰 팬들의 비판과 청원을 받고 두 번째 시즌의 완결로 회수되지 못한 떡밥들과 아쉬운 마음에 원작과 흡사한 세 번째 시즌의 팬메이드 오프닝까지 제작된 비운의 작품 완다가 간다의 세계관과 다소 불편할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자. 로봇, 총을 거둬라. 총 거두라고 한 게 너야? 응? 우와! 거봐! 너도 착한 구석이 있잖아! 내가 없애고 싶어서 그랬어. 완다가 간다는 파워퍼프걸과 상상 속 친구들의 모험이라는 카툰 네트워크의 황금기를 이끄는 크레이그 맥크라켄 씨가 2013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디즈니의 투자를 받아 제작한 작품인데 미국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골수 팬들에겐 보증수표로 불려지는 크레이그 맥크라켄 씨는 미국의 애니메이션 TV 시리즈 3대장인 카툰 네트워크와 니켈로디언, 디즈니에서 앞서 이야기한 파워퍼프걸 외에도 덱스의 실험실과 레귤러 쇼 그리고 마이 리틀 포니를 포함한 유명 카툰의 제작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인물이지만 불합리한 제작 파기로 완다가 간다 이후에는 디즈니에서 발을 뗐다고 알려졌다. 약 10년 전에 제작되었던 애니메이션인 만큼 현재 달라진 카툰 애니메이션들의 작화 스타일과는 다르게 어린 시절 TV 앞에서 시청했던 카툰 네트워크의 감성이 잘 묻어나는데 비운의 작품이라 불리는 완다가 간다의 캐릭터들을 소개하자면 서로의 행성을 지배하며 파괴하기를 반복하는 우주에서 적은 아직 사귀어보지 않은 친구일 뿐이야 라는 따뜻한 명대사와 잘 어울리는 외모와 미국의 민속음악에 주로 사용되는 벤조를 연주하는 컨트리함을 보여주는 완다. Seems like you're becoming someone. 마룻바닥에 굴러다니는 빗자루같이 생긴 주인공 완다는 은하계에서 2000년 이상을 돌아다니며 분쟁을 해결하고 곤란한 우주인들을 도우며 살아가다 보니 웬만한 무례함은 신경도 쓰지 않으며 지나치게 따뜻한 상냥함으로 적들마저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평화의 지혜를 가진 캐릭터인데 벤조를 연주하는 모습이나 악당인 헤이터의 밑에서 살인교육을 받은 병사들의 행동을 손바닥에 두고 있는 것처럼 여유로운 모습이 때로는 가장 강한 무기라는 뜻을 담았다고 한다. 하지만 삶에 통달했을 것 같은 완다도 어린 시절 방치되었던 경험 때문에 종종 평화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도라에몽의 배돼지에 달린 주머니처럼 어떤 물건이든 토해내는 자신의 모자의 도움을 받는데 한 가지 독특한 차별점으로는 원하는 것이 아닌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필요한 것을 준다는 점을 통해서 성취를 쫓다가 자신을 잃지 말라는 교훈을 남긴다. The helper seeks to help because he knows what it is to be helpless. Hey, little guy. It's okay. I won't hurt you. Thanks, Sil. 완다의 베스트 프렌드이자 과거의 현상금 사냥꾼으로 우주를 방황하던 실비아는 작중에서 즈보르낙이라는 말들을 지칭하는 사과농업을 진행하는 종족의 우주인이다. 완다와 동행하는 비주얼만 본다면 모래먼지와 함께 서부마을이 그려져야 할 것 같지만 훌륭한 쌈박질 경력으로 은하계의 수배범들을 붙잡는 데는 높은 성과를 자랑했지만 과거의 파트너와 헤어진 후 완다를 만나면서 나름대로 온순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며 현실 감각 없이 무작정 전쟁통에 뛰어드는 완다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 침착한 모습과 겁쟁이의 느낌도 보여주지만 파트너인 완다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친구들을 물먹이고 구라가 일상인 옆집 누구와는 다르게 카툰 애니메이션 등장인물 중 그나마 정상으로 불려진다. 참고로 무중력인 행성을 이동할 때는 산소를 생성하는 오블주스라는 비눗방울 속에 탑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I'm sorry, buddy. I know you always want to see the best in people, but sometimes there's nothing there to see. 헤이터는 완다가 간다의 메인 빌런이자 피퍼스 사령관이라는 보좌관과 왕눈이 초월개들을 거느리며 우주정복을 꿈꾸는 방대한 야심을 가지고 있는 악당이다. 은하계를 방황하며 선악을 정파하는 완다와 실비아를 눈엣 가시로 여기며 포켓몬스터의 로켓단과 동일하게 늘 얻어터지며 쫓겨나는 것이 일상인데 첫 등장 때도 파워는 있어 보이지만 나살 빠진 어리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무섭지는 않아 보였지만
점점 완다와 실비아의 선함에 매료되어 츤데레의 끼만 남아있는 인물로 비춰진다. 늘 비슷한 패턴의 스토리를 가진 헤이터의 경우에는 잘난 척이 심하고 다혈질 성격 때문인지 은하계의 백발백중 점쟁이에게 연애점을 보러 갔었을 때 평생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으며 앞으로도 우주에서 모태솔로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으며 시무룩하는데, 완다가 간다가 완결에 다가갈 무렵 도미네이터라는 최강의 악당에게 반해 멋 모르고 들이댔다가 욕만 바가지로 먹고 쌓아올린 명성을 부정당한다. 나름대로 비중도 높고 떡밥이 가장 많은 인물인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디즈니의 독단적인 제작 종류로 세 번째 시즌이 제작되지 않아 매 에피소드 끝부분에 등장하는 스토리보드식의 비하인드 스토리의 떡밥과 주변 사람에 따라 환경이 달라진다는 교훈을 가진 헤이터의 이야기는 영영 풀리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So you don't want to date me? 마지막 주요 등장인물은 우주의 최강자라 불리는 악당이자 완다가 간다의 최고 인기 캐릭터 도미네이터이다. 첫 번째 시즌에서 우주 정복을 꿈꾸는 헤이터가 주변에 밝은 영향력을 전파하는 완다에게 물들어갔었다며, 두 번째 시즌부터 등장하는 흑막인 도미네이터는 메인 주제곡인 I'm the bad guy에서 알 수 있듯이 타인에 관한 불신과 이유 없는 악행은 없다면서 모든 사람들은 적당히 착하고 적당히 나쁘기에 상황에 따라 가면을 뒤집어 쓴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그렇게 평상시에 교활한 성격에서 이유 없는 악의로 전 우주를 파괴하는 목적을 가진 도미네이터는 얼굴을 가린 갑옷을 뒤집어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도미네이터의 성격처럼 원래부터 의심이 많다는 설정 때문인지 헤이터와는 달리 감정 없이 오로지 명령만을 따르는 로봇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에서 분량은 적지만 뭔가 불편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캐릭터이다. 넌 약하기 때문에 착해 빠졌겠지라는 악감을 토하며 더럽게 씁쓸한 현실적인 말을 하는 도미네이터에게 행복을 전파하려고 시도하던 완다 또한 원초적인 악을 자신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바꿀 수는 없었으며, 행성을 파괴할 때 얻은 광선으로 용암과 얼음을 사용하며 힘을 과시하는 도미네이터 앞에서는 겁을 먹기도 한다. 하지만 종종 완다가 도와줬던 외계인들과 행운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모습도 보여주며 과거가 가장 궁금한 캐릭터로 꼽히지만, 이 또한 세 번째 시즌의 제작 폐지로 현재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참 아쉽게 느껴지기도 한다. 여담으로 본래 목적은 애니메이션이기에 씁쓸한 교훈 외에 아재 개개를 초월하는 우주선을 청소하는 평범한 도미네이터의 모습도 소소한 재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어우야 힘들어. 나머지 쩌리들은 생략한다. 바나나는 일 잘해서 바나나? 아, 그렇게 맛있나? 자, 오늘은 갑작스러운 종영으로 불운의 애니메이션이라 불리는 완다가 간다의 세계관과 캐릭터들의 설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우주전쟁의 배경을 다룬 무거운 주제인 만큼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 속에 현실적인 교훈을 풀어가려 했던 것 같은데, 현재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다시 보기조차 없을 정도로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애니메이션인 것 같네요. 세 번째 시즌은 바라지도 않으니 어릴 때 봤던 더빙판이라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류엔 다이어리였습니다. 바이.